안녕하세요. 그럼에도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는 낙엽도 다 지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희한하게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겪는데도 적응될 만하면 바뀌고 또 적응하려면 바뀌다 보니까 매번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유독 체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마음이 견뎌내기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물론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게 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고 나만 겪는 건 아니다 보니 해가 거듭될수록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새로운 시험지를 내밀잖아요. 그 모든 풍파를 겪지 않고 물 흐르듯 살 수만 있다면 최고겠지만 언젠간 겪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제 발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을 지내면서도 큰 더위와 큰 추위가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그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풍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일이 인생에 닥치면 흔히들 이겨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을 길게 봐서 100년을 산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겨내는 것 자체보다 이걸 지속할 의지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매 순간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인생이 마라톤처럼만 느껴지잖아요. 누군가는 인생 자체가 투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요. 어떤 순간에는 앞만 보며 뛰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하잖아요. 주먹을 꽉 쥔 채로만 살아가면 악수를 나눌 수 없고 두 손을 편 채로만 산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는 방식에 정답은 없잖아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이 있을 뿐이죠. 그런 부분에서 나의 주관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건 지식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림에 빗대자면 내가 여러 미술 도구의 쓰임새를 알고 인체의 구조를 아는 건 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많이 알고 깊게 알수록 큰 도움이 될 테고요. 하지만 아는 게 많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 해도 어차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그린 게 아니게 되니까요. 이럴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내 그림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따스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내가 많이 아는 것과는 상관없는 지혜의 영역인 거죠. 하지만 지혜라는 건 그저 자비로움만을 의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은 이따금 찾아오는 평화를 제외하면 투쟁의 역사에 가깝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서 투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와, 또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 건가?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삶이 나에게 요구하니까 피하지 못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면 내 삶과 맞서야 하는 순간을 무한히 유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장 몸이 힘들면 심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당장은 힘들지만 나를 위해 계속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수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고난도 회피하는 태도가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때론 서로를 위해 단호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게 필요한데도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건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난인지 충분히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면 힘들더라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겠죠. 튼튼한 검을 만든다고 하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아예 단단해지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망치로 두드리다가 깨지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기회란 것도 영영 사라지게 되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만들어 놔야 언젠가 볕들 날이 있을 거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기 힘든 일이더라도 이게 담금질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산책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려는 자세를 잡고 호흡도 조절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핑계가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합당한 근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반해 핑계는 감정이 알아서 만들어 주니까요. 그런 면에서 마음먹으면 한다 라는 말은 나를 속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먹을 거라는 건 지금 제 안에는 없는 마음인 거잖아요. 없는 걸 생기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라톤을 하려는 자세가 안 잡아질 땐 오지 않을 마음을 기다릴 게 아니라 통제 요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이성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공부를 한다면 학원에 다닌다거나 살을 빼야 한다면 PT를 받는 것처럼요. 언뜻 들었을 때는 통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감정과 자유만으로는 단단한 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보다 견고해진 마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일과 나 사이에 이끌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분야라도 그게 일이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힘든 부분이 생기고 권태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흥미를 느끼고 시작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일을 지속할 동기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다면 당장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들여다봐야 하겠죠.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의미 없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내 인생의 절반을 쏟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반대로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이라면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입으로는 욕을 할지언정 두 발은 앞으로 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더라도 내가 겪어야 할 시련을 당시에 알아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물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오히려 초점이 나가고 흐리게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도 때로는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영영 오늘의 반복이잖아요. 미래를 모르기에 현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게 되더라도 내가 문을 잠그지만 않는다면 나에게 이끌린 무언가가 다시금 노크를 해올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의 쓸모라는 건 한 가지 요소로만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엔 결국 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마음 때문에 흔들렸더라고요. 내가 가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던 거죠. 자존감이라는 촛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어느 정도의 산소는 필수적이지만 너무 과해서 걷잡을 수 없어지면 자만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내면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편이었어요. 고민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내가 이겨내야 하는 과정인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그만두면 도망치는 거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그만두게 되면 내가 이겨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도했고 그만둔 것들 중에 어떤 건 내가 이겨내지 못한 일이지만 어떤 건 근거를 가지고 돌아간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테고리를 명확히 나누지 않고 모든 길을 제가 도망쳐온 길이라 여겼던 거죠. 마치 에어컨이면 냉난방이 돼야 하고 세탁기는 세탁이 돼야 하는 것처럼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기능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불량품같이 느껴졌고요. 내 이름으로써 작동하는 무언가가 없다는 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딘가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더 몰두한 것 같아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스스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이 되어서 찬바람을 뿜어낼 수 있다면 그 바람을 쐬고 누군가 시원하다고 말해준다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계는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타인의 평가로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사람은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단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하는 걸 선호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나의 쓸모를 스스로가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나는 건강하고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는데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을 찾아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쓸모 자체도 다했다 느끼게 되고 그럼 우울감도 찾아오게 되잖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 엄마가 음식을 참 잘하시는데요. 가끔 집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차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지무침을 먹는데 단맛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무침 시장에서 산 거냐고 물었는데 직접 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맛있어서 산 거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먹었어요. 가지무침을요. 제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때로는 조금 입맛에 안 맞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도 좋아서 먹어요. 엄마가 만든 거니까. 사람을 흔히 꽃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누구나 꽃이 핀다. 너라는 꽃이 필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이라는 말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계절이라는 게 이미 왔다 갔는데 내가 붙잡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절은 떠나보내도 다시 돌아오지만 사람의 일은 인과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복권이 당첨되려고 해도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제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계절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흐르기만 하면 오는 계절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남들이 봤을 때 예쁜 꽃인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피우고 싶은 꽃이어야 그 과정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저처럼 나는 뭐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그렇게 꽃 피울 만한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혹시 내 계절이 다 지났을까봐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다 꽃을 피우는 세상에서 나라는 꽃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식물이 있는데 개 중엔 꽃이 없거나 열매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꽃이나 열매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는 꽃이 없는 열매를 보고 무화과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무화과는 열매 자체가 꽃이잖아요. 남들은 새싹부터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다 거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맞지 않는 틀을 가져와서 억지로 끼우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생명이든 목을 틀어지면 숨 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인지, 이겨낸 후 나를 더 잘하게 해줄 양분인지 판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줄기를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